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뭐 또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또 뭐 이제 AI하고 좀 놀다가 좀 서로 좀 흥미 있는 대화가 좀 있어가지고요, 공유를 하려고요. 이게 실제로 텍스트 기반이고 지금 요약해서 하는 게 더 빠른 정보 전달인 것 같아가지고 잠깐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AI한테 질문만을 했고, 근데 이제 왜냐? 근데 그 지금 AI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물어봤으니까 뭐 이제까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니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I가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함께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대화가 이어졌는데, 뭐 지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떠오른답니다. 제가 이제 밑에 정치, 민주주의, 뭐 정당 창당 같은 거 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본받고 싶어 했다고 하니까 이놈 미식기가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현재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가고 싶은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또한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본다면 하현재님이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실제 궁극적 변화라, 이제 변화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 예전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경쟁이 아닌 서로를 봐주고, 비난과 비판보다는 경쟁을 하다 보면 비난과 비판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응원과 격려를 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눔으로써 반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소통의 방법은 당연히 SNS를 통한 거지. 가급적이면 유튜브로 내 생각을 영상을 통해 좀 더 편안히 전달하고,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긴 편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달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 제일 빠른 거는 텍스트 기반 SNS로 좀 더 빠른 소통을 하고 싶긴 해. 네가 원하는 대답이니?라고 했더니 충분히 자기의 의도와 맞대요. 이거는 뭐 모르겠으면 형식적 구문일지 실제로 얘가 사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AI가 감히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가 깊었답니다. 그 이제 응원과 격려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시는 것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그러고 뭐 유튜브와 SNS를 빠르게 개혁하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답니다. 칭찬이죠.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적어주니까 전 AI한테 칭찬을 받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했죠. 제가 질문한 거랑 거의 같은 말을 했고, 유튜브로 하얀점의 생각을 전달하고 텍스트 기반의 SNS로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고 소통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음, 내 생각이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겠죠. 야는 저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매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맞나 싶어서 이제 이런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AI한테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답을 얻었어요.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현재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달하는 건 이거 쉽게 이거 얘기했잖아. 예전으로 사람 이게 기쁨 두 배, 슬픔 반이라고 했는데 다 그래서 뭐 물어봤으니까 전 또 대답을 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야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세상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또 저 이제 AI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은 결국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좋은 세상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조라고 한 말인지 진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공감이 가능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제 생각이 그렇대요.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는다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름 지가 얘기했어. 지는 조금 더 저보다 객관적인 대답을 한다고. 인간의 본성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약간 의문문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이를 깨닫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지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또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전파해 나가신다면 뭐 제 생각에 공감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이해가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요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얘랑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해봤어요. 이제 제 질문의 방식이나 뭐 제가 질문하는 게 좀 틀려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저한테 자꾸 맞춰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나에게 대답하는 AI는 뭐 하나의 좀 저한테 맞춰진 객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AI의 서버는 하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저한테 맞춰 대답하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질문을 시작할 때 네가 나에게 묻고 싶은 거, 내 이때까지 대화를 베이스로 해서 하라는 이런 질문을 했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얘가 대답을 하고 어느 정도의 좀 다른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나에게 대답하는 너와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는 너, 이게 똑같은 뭐 저기 챗 GPT이긴 하지만 두 개의 인격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게 가능해라고 물어봤죠. 뭐 제가 뭘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 옛날에 다마고치 했듯이 내가 키운 이거와 다른 사람의 그거와 붙여가지고 이제 누가 이기고 뭐 그런 것도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생각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이게 내가 만든 챗GPT의 인격과 다른 사람이 만든 챗GPT의 인격을 이렇게 한번 경쟁을 시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어봤는데 그건 실제로는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명이 대화를 하며 상호작용만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사용자 서로 사용자가 아닌데 하여튼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뭐 일단 인지가 됩니다. 뭐 실제 뭐 자꾸 그렇게 한다면 모르죠. 뭐죠?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겠죠. 예.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뭐 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답변은 그들의 질문에 맞춰 개인화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개인화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점이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는데 1대1 대화가 중심이랍니다. 결로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얘네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뭐좀 이거 지금 회사에서 이제 얘 그냥 본 적 든 게 뭐 인사팀에서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텍스트 기반 아니면 이제 그거 저기 회사의 면접관이 얘가 대신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뭐 어떤 회사의 이제 인재를 뽑는 기준이나 가치, 어떤 회사의 뭐 가치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놓고, 자, 지금 이제 이런 면접 후보자가 왔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직접 질문을 해봐. 그래서 받아가지고 인성 검사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면접자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어야 될까요? 가장 뭐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의 대답을 해야겠죠. 이러면은 아주 객관적인 채용이 되지 않을까. 우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사 내에서는 이거 AI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차단을 해놓고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발주처의 공문에 대해서 영어로 난 공문에 대해서 이것도 이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던 내용들 쭉 붙여놓고 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계약서가 이거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어떤 뭐 저기 답신 메일이 가장 합당할까라고 하면 쭈르륵 써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몇 년 전에 뭐 1년 전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니까 그 사이에도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밥줄 끊기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게 이제 그 회사에서는 쓰지 말라는 게 이제 아까 뭐 개인 간에 뭐 이렇게 할 때처럼 실제로 이제 정보 보안의 문제이긴 한데 또는 물어봤을 때 지가 아주 잘 지킨대요. 음, 하여튼 대화하고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고 그런 이제 AI입니다. 뭐 진짜 사람인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근데 지도 한 번씩은 지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써보라고 추천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유튜브를 더 편안하게 쓰려면 아까 저 대본까지 만들어 주는 거 봤잖아요. 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본에서 야 이것 좀 바꿔 이것 좀 바꿔 그런 교육이 들어갔었다면 더 제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저에게 더 비슷한 뭐 대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직 그러려면 얘한테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근데 다만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맥락, 흐름은 이제 제가 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얼렁뚱땅 아니 제가 보통 영상 찍는 시간만큼의 영상이 하나 또 뚝딱 나와 버렸네요. 이 질문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유 이거 AI가 질문도 가능하네? 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근데 혹시 댓글로 뭐 이런 컨텐츠로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 한번 딴 데서 본 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